최근 평균 연령 76세인 할아버지들이 유럽과 대만 등을 배낭여행하는 방송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가요계 45년 차 60대의 가왕 조용필 역시 19집 음반 헬로우를 발매하면서 상반기 음반 판매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나이를 잊고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고령사회에서 큰 문제로만 생각했던 중장년층의 사회경제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도 이들에 대한 시선이 점점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맞아 활발한 사회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중장년층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의 일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설 기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고령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시 이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500만여 명,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중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인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인구에서 노인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전체 인구 5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는 셈입니다. 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00만 명, 전체가 11%니까 정말 그 엄청난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 사회의 경우는 좀 인구 고령화가 좀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농촌에서는 정말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도권을 벗어날수록 인구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네. 한 예로 경상북도 전체는 노인 인구 비율이 16.8%로 이미 고령 사회가 됐고요. 그 가운데 대구는 10.9%로 부산에 이어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았습니다. 저출산과 더불어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면서 인구 고령화가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그 심각한 것 같고요. 그런데 설 기자, 노인층의 비율이 늘어나고 젊은 층의 인구 비율이 줄어든다면 사회나 경제적으로도 좀 노인 인구의 비중과 역할이 좀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액티브 시니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네. 은퇴 후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닌 건강에 관심 갖고 여행과 여가를 즐기는 겁니다. 이들은 활발한 사회활동과 더불어 경제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액티브 시니어가 가져온 사회적 현상을 짚어봤습니다. 최근 방송되고 있는 한 광고입니다. 노인의 깊은 주름이 인상적인 이 광고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 사회에 노인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존경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가올 노인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70대의 할아버지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연극입니다. 젊은 스타 배우들이 아닌 연기력으로 다져진 노년의 배우들이 등장해 인간의 삶의 끝자락을 연기합니다. 77세 배우 신성일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 이순재, 김수미 주연의 영화도 많은 관객을 끌어모았습니다. 이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로 불리는 노년층이 활발하게 일하고 많은 관심을 모으면서 미국의 심리학자 버니스 뉴가트는 이들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젊고 건강한 신중년 또는 젊은 고령자라는 의미로 남의 돌봄이 필요 없는 건강한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액티브 시니어가 생긴 배경에는 한국의 빠른 고령화와 이와 함께 의료기술의 발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령자들도 지금의 전 세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건강한 정도가 훨씬 더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만약에 65세하고 지금의 65세를 같이 본다고 하면 신체적인 건강의 나이로 봤을 때는 같은 65세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액티브 시니어들은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활발하게 사회 경제 활동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등산과 쇼핑은 물론 은퇴 후에도 일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경제활동에 동참합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전문 분야가 있어서 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요. 만약에 경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자원봉사라든지 우리 사회나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영역이 있을 것 같고요. 문화계에도 이들의 영향력은 큽니다. 영화 관계자들은 2013년 현재 관객 수가 4천만 명이 넘은 한국 영화의 흥행도 액티브 시니어들의 문화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기존의 한 장르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 다양한 장르, 심지어 독립영화나 예술영화에도 큰 관심을 보인다는 겁니다. 지적인 어떤 추구심도 있고 그러면서 문화생활도 향유하는 분들인데요. 예전에 관객층이 20대 오피스 레이디들을 위한 영화가 많았죠. 쉬리 같은 거 만들던 시절에는요. 근데 이제 액티브 시니어들은 다른 영화들을 보기 시작을 했고 조금 더 지적이고 예술적이고 혹은 다양한 장르를 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영화 관람에 그치지 않고 영화를 본 뒤 SNS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부러진 화살과 도가니 같은 사회적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영화를 본 뒤 SNS를 통해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이처럼 액티브 시니어들의 사회경제 활동이 두드러지자 기업들도 50대 이상 고객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들은 풍족한 경제력과 자기개발, 여가와 문화에 관심이 많고 풍부한 소비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 구매율 조사 결과 50대 이상의 시니어층은 불황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체인스토어 협회가 발행한 2013 유통업체 연감에 따르면 대형마트 전체 매출에서 50대 이상 고객층의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2.3%에서 지난해 33.9%로 크게 늘어난 겁니다. 백화점 역시 51에서 60세 고객 매출 비중이 2012년에는 11.9%에서 2013년 19.6%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들의 활발한 경제 활동을 증명해주는 수치입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50대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GS샵에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오아후는 50대 이상의 고객만을 타깃으로 한 온라인 마켓입니다. 먼저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는 다른 화면 구성이 눈에 띕니다. 큰 글씨와 종류별로 나눠져 있는 카테고리는 인터넷이 어려운 50대 이상의 고객들에게 쉽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화면이 시원시원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폰트보다 굉장히 크게 14폰트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상품 이미지도 간결하게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결제를 어려워하는 만큼 개별 상담원을 배치해 전화로 결제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구매 세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50대 이상의 상담자들을 배치해 1:1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분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하는 게 첫 번째 과제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알아낸 것들은 이분들은 여전히 아름답고 즐거운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계셔서 그러한 상품들을 조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 노인층이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의 주요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틈새 소비층이 아닌 주력 소비층으로 부상하며 주목받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 노인은 힘없고 가난하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진취적으로 노후를 꾸며가는 액티브 시니어의 삶이 새로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생각보다 액티브 시니어의 활약이 아주 치열하고 기대가 됩니다. 특히 놀라운 거는요,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높은 구매율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사 결과 오픈마켓 옥션은 50대 고객의 구매율이 전년도 대비 15% 늘었고 소셜커머스 쿠팡은 50대 이상의 이용률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230% 이상 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를 통해 활발한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보다도 더 그 전자기기도 능숙능란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정말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 같다라는 말이 좀 실감납니다. 네,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현대 나이 계산법까지 등장했는데요. 자신의 나이에 0.8을 곱해야 진짜 나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실제 나이보다 젊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죠. 네.
저 역시 뭐 이 계산법을 보니까 저는 한 0.5를 계산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자, 설 기자,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이제 액티브 시니어의 활동이 어느 정도로 저희하고 이제 비교해서 어느 정도로 활발한 수준입니까? 네, 액티브 시니어의 활발한 사회 경제 활동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액티브 시니어인 베이비 부머 세대가 미국 전체 자산 규모의 6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풍부한 노하우와 경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성장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도 액티브 시니어들을 타깃으로 한 상품들과 서비스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액티브 시니어들의 활동이 정말 활발하고 또 그만큼 국가적인 지원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액티브 시니어들의 사회 경제 활동이 어떨까?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궁금한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취재해본 결과 우리나라도 액티브 시니어들의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네.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찾은 것뿐 아니라 여가와 문화생활로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들을 만나봤습니다. 5, 60대의 장년층에게 실제 체감하는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그 자체는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 나이는 58이고요. 실제 내가 체감한 나이는 한 50대 초반 정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평소 친구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는 박혜숙 씨는 나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마음만은 아직 20대라고 자부합니다. 55인데요. 글쎄 나이는 그렇게 뭐 체감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직도 나이가 안 먹은 것 같아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한 40대? 어떤 때는 마음은 뭐 20대보다 더. 이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셈입니다. 실제로 한 보험회사에서 40에서 69세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절반이 넘는 54.4%가 70세가 넘어야 노인으로 생각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같은 중장년층의 젊음에 대한 생각은 사회활동으로 연결됩니다. 은퇴 후 새 직업을 찾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문화활동까지 활발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다목적실에 모인 아이들의 시선이 한 곳을 향해 있습니다. 탈인형과 막대 인형, 그리고 인형의 춤과 노래는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60대로 이뤄진 실버 인형극단이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공연하는 인형극입니다. 할머니들은 무대 뒤에서 인형을 바로 세우기 위해 팔을 번쩍 들어 올리고 탈을 쓰고 춤을 추기까지 합니다. 갑갑한 탈인형 안은 찜통만큼 덥고 보이지 않는 시야는 숨을 막히게 합니다. 하지만 공연이 끝난 뒤 아이들의 함성과 눈빛은 그간의 힘겨움을 모두 잊게 만듭니다. 아이들의 그 순수한 호기심에 찬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면서 내 자신이 신나고 흥겹고 그러는 과정이 얘들하고 동화돼가지고 같이 즐겁게 웃고 같이 슬프게 울고 이러는 과정이 너무너무 좋아요. 공연을 제작하는 지도교사는 할머니들의 열정만큼은 젊은이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열정이 가장 진짜 뛰어나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전혀 나이가 60이 넘었다고는 느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에 따르면 노년층의 근로활동은 65에서 69세가 39.9%, 70에서 74세가 32%, 그리고 75에서 79세가 23.6%를 차지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 도심의 한 커피 전문점. 부쩍 쌀쌀해진 날씨 탓에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리는 사람은 모두 60대의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르바이트 노인들. 서울시의 고령자 취업교실에서 6개월간의 교육을 받은 뒤 번듯한 일자리를 구한 겁니다. 사업을 비롯해 여러 직업을 거쳐 이제야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는 안창배 할아버지는 60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도 새롭게 배우는 것에 대한 즐거움도 느낍니다. 제가 모르는 것 같다 서로 이제 배워가는 거니까 그리고 커피에 대해서 좀 관심도 좀 갖게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그리고 이제 배워서 자격증 취득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런 일들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스스로의 재능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카페의 막내인 심업섭 할머니는 오래 서 있어야 하는 카페 일에 지치기도 하지만 다양한 커피 종류를 알아가고 일하는 즐거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내 자신도 놀랍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구나 하는 거를 좀 느끼게 해가지고 아주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좀 할 수 있으면은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액티브 시니어들의 사회 경제 활동은 앞으로 다가올 고령 사회에 있어 노인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을 바꿔줄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들은 굉장히 연세 많고 주름 많고 머리 하얀 그런 힘없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같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저희보다 더 힘 넘치시고 에너지 넘치시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한국 사회에서 어르신에 대한 이미지들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긍정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루를 살아도 최선을 다해 살고 싶다고 말하는 액티브 시니어.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처럼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삶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가올 고령 사회에 나 있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르신의 도전이 젊은 세대에게 또 하나의 희망과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취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액티브 시니어들도 좀 다행이다라고 할 정도로 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다가올 고령 사회에 우리가 좀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실제로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는 시니어 인턴십과 창업 준비 등 장년층의 사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 집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사회로 나와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설 기자, 앞서 우리가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또 그 속에서 생활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을 취재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모든 중장년층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많은 액티브 시니어들이 생기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네. 액티브 시니어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빈곤율을 갖고 있습니다. 65세에서 75세의 빈곤율이 43.3%로 OECD 평균의 4배 이상인 겁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소득은 58만 4천 원이며 전체 노인의 33.4%가 월 평균 20만 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액티브 시니어로 활동하는 노인들은 전체 노인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분들은 폐지를 죽거나 심지어 이제 빈병을 모아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일을 한다고 해도 뭐 청소나 주거지역 경비 같은 단순 노무직이 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좀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는 2004년 3만 5천여 명에서 2010년 18만 6천 명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공공근로 부분에 치중되다 보니 질적인 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한 설문조사를 보면 50대 남성 전원이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당한 노년을 보내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60대는 사회 경험과 연륜 그리고 지혜를 총동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청년층과 같이 일할 때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정부나 기업에서 이런 액티브 시니어를 사회 생산층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다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상원의 YNNOW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학 속 이슈를 찾아서 다음 주에도 찾아뵙겠습니다.